좀 뭐 해요? 해요? 대합실을. 그래 그럼 왜 스포츠 센터로 바꾸냐고. 정치 답답하고 지친다 진짜. 경제 너무 힘들어. 아니 그러면 저쪽이 대합실을 철거하라 철거하라 철거 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화를 해결해야 좀 잠깐. 말 좀 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우리도 다 알아요. 여길 없애고 우리 쫓아내시려고 온 거죠? 우리도 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바본 줄 알아요? 맞아요. 어머머 쫓아내다니요? 우리 깡패 아니에요. 우린 법과 질서에 따라 민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쵸? 옳소. 아니 어쨌든 우리를 쫓아내고 여기에 차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쫓아내는 거 아니고요. 아니 그렇다고 쳐도 오늘은 아니죠. 아직 정당하게 밟아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아니 절차 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요? 아니 우리하고 여길 왜 못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엄연한 대합실. 모두에게 열린 공간 아니에요? 그래요. 저 들어오라고 있는 문을 막고 못 들어오게들 하시니까 우리가 밀고 들어온 거지. 소란을 피우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길 스포츠 센터로 바꾼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기다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린 오늘 법과 절차에 따라서 대화를 나누러 온 거라고요. 무슨 대화요? 그야 새로 들어선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과 교양 있는 토의를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를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이곳을 과연 대합실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는 거죠. 아니 따져요? 따져봐서 아니면 우리 몰아내겠다는 말이잖아요. 여기를 스포츠 센터로 바꾼 다음에 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 아 그런 아이, 거예요. 자, 이게 다 우리 항구마을의 공익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들 말씀하셔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증서 보이시죠? 오늘 토의에 관련된 상부의 결정 사항입니다. 뭐야? 토이라고 하셨나요? 우리도 좋습니다. 어디 한번 따져보자고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엄청난 분을 모셔왔어요. 각오하라고. 근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을 위하여 위에서 파견된 사회자입니다. 박수. 먼저 토론을 위하여 이곳 대합실을 그대로 대합실로 이용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대합실을 철거하고 스포츠 센터로 세우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님, 뭐 나눌 것도 없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토론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로 앉아보실까요? 이걸 왜? 아유,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진행하게 될 토론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분마다 앞으로 가셔서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유롭게 하시되 절차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도중에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자리는 언제든지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쉽죠?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진실이 남아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외치고 싶은 거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맘속에 묻어든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귀에서 떠드는 소리는 기로가 아니 인생을 담은 이야기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건 간단하게 끝날 문제니까 우리 길게 끌지 말자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항구마을의 기둥 박사장이라고 합니다. 뭐 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쪽에 계신 분들에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이곳을 쭉 지켜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요. 여기는 대합실이죠? 그렇죠? 뭘 기다리시는 대합실이죠? 아니 그야 당연히 배를 기다리죠. 당연히 배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배를 보신 분 계신가? 계세요? 아니요. 배를 기다리시는데 배를 보신 분이 없다고요? 한 명도? 아니 기다리는 배를 어떻게 봐요? 배가 와야 보지. 자, 사회자님 들으셨죠? 배를 기다리시는데 배를 보신 분이 없다. 이게 왜냐? 배는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저는 이곳을 헐고 스포츠 센터를 딱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장님 나이스샷. 앉아. 대합실이란 배를 기다리는 곳인데 배가 안 오면 대합실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바로 철거 들어가자고요. 아니 들어갑시다. 무슨 소리예요? 배는 옵니다. 배가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온다고요. 아니 보지도 못한 배가 온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억지는 부리지 말자고요. 억지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면 뭘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뭐 입만 열면 그분 하시는데 그걸 지금 근거라고 됩니까?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대야죠. 아니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데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해요? 뭐 사장님, 부모님이 사장님 사랑하는데도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냐고요. 사회자님,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오지도 않는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대합실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거, 이거는 민폐들을 넘어서 적폐요, 적폐. 적폐. 배는 온다니까. 안 온다고요. 지금 마세요. 자, 진정들 하시고요. 역시 이렇게 되는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미리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토론 도중에 믿음, 과학, 근거,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밤을 새도 토론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서 밤을 새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선 앞에 와 계신 배심원분들을 쭉 보세요. 바쁘신 가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끝나지 않는 말싸움이나 보고 돌아가시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우리가 뭔가 시원하고도 감동이 있는 그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곳이 그대로 대합실로 남던 아니면 스포츠 센터로 리모델링이 되든 저희 쪽에서는 다 이곳 항구마을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더 마을에 유익한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대합실이 그대로 대합실로 이용되는 것이 마을에 더 유익한지 아니면 대합실을 철거하고 스포츠 센터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마을에 유익한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피차 진영 간의 유불리 따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처럼 흥분해서 싸우시는 건 감점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라면 자신 있습니다. 박수. 당연히 마을에 도움이 돼야죠. 이 마을은 우리 삶의 터전이자 삶, 바로 그 자체인 곳이니까요. 그런데요, 스포츠만한 감동이 있을까요? 아니 자기들끼리 좋자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오지도 않는 배를 주고 청청 기다리는 사람들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감동이죠. 안 그래요? 아 감동이요? 뭐 우리도 좋습니다. 어디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감동, 도움이 되는 인생, 감동을 주는 인생, 그런 인생. 감동?
자, 이제 저런 시시한 이야기들 말고 진정한 감동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긴 말 필요할까요? 스포츠센터 생기면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건강 그게 바로 돈이에요. 아니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공부든 뭐든 열심히 해야죠. 물론 재능은 기본인 거 아시죠? 하지만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그냥 되나요? 아니죠. 뭔가 받쳐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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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마을에 이 스포츠 센터가 딱 들어서면 어떤 유익을 보게 될 건지야 불 보듯 뻔한 일.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자님? 이 다른 마을들을 좀 보시라고요. 요즘에는 수영장도 그냥 수영장으로는 안 돼. 그냥 50m 레인 정도는 쫙 들어와 줘야 이 위신이 좀 선다고요. 그 골프들 좋아하시나? 나 골프 좀 치는데 어쨌든 골프 연습장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근데 이 시점에 제가 몹시 궁금한 건 그동안 이곳이 쭉 대합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마을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그래요. 이야기 나온 김에 어디 한번 말해보시죠. 그것도 그거지만 아니 도대체 왜 무엇을 이렇게까지 기다리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그럼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그게 제 얘기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아까부터 저쪽에서 수영장, 골프 연습장 뭐 이런 건강 관련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거랑 관련해서 여기서 기다리게 된 제 사연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종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스포츠 센터는 애초에 갈 수 없는 곳이었죠. 중풍병이었죠. 제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도 받았죠. 저한테 경쟁과 성공이란 말은 애초에 상관없는 말이었죠.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여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일 것이다. 그 말을 믿고 싶어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지나가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중풍으로 계속 누워 있었는데 그분이 고쳐주셨다고요? 맞아요, 저예요.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정말. 여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모르죠. 뭐 그 누워 계시기들 전에는 곰이나 호랑이 뭐 그런 거였었나 보죠. 마늘? 마늘 드시고 사셨나 보네. 아유. 어느 날 제목 제 인생은 버림받았죠. 나병이라는 병에 의해 사람들에 의해 우리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갈 수 없었죠. 그러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들을 만나주셨고 돌을 던지지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 알고 비웃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사실 스포츠 센터도 따지고 보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 같으면 꿈도 못 꿀 그런 곳이었어요. 숨쉬고 먹고 살긴 했지만 사람은 아니었죠. 아까 놀리셨죠? 곰이었냐고. 그보다 못했어요. 그때 저는. 그런데 그분이 저를 봐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주셨고, 그리고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데 어떻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회원님 되실 수 있잖아요. 에이, 쉬워요. 카드 들고 가서 등록만 하면 된다니까요. 제 말은 아이 그리고 요즘에 문화센터에 공짜 강의도 많아.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들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입만 열면 거짓말들이시네.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왜 말이 안 돼요? 제가 여기 왜? 있는데요? 제가 여기 개그맨이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누구시죠? 저는 이 인류의 미래학자 공각입니다. 아까 기적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아이, 같은데 그게 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강력한 자기 최면과 자기 확신이 때로는 병을 낫게 하기도 하죠. 뭐 전문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사람들 몸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생각보다 so amazing 하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삶을 기다리고 살아야 할까요? 기다리신다 좋죠. 그런데 진짜 기다려야 될 세상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앞까지 다가온 세상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인사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수, 의족 뭐 이런 거 솔직히 감추고 싶은 것들이었죠. 그런데 혹시 600만 불의 사나이, 아이언맨, 건각기동대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나? 이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육체 따윈 극복해야죠. 뭘로요? 믿음으로? 아니죠. 무슨 말씀? 현대과학 기술입니다. 이제 인간은 늙고 툭하면 망가지는 그런 육체를 버릴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몸을 얻어야죠.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기계 육체를 얻어서 영원한 불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헐고 최첨단 단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 뭔 기술단지? 스포츠 센터가 아니고. 무슨 소리야 당연히 스포츠. 당연하죠.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무슨 한가롭게 스포츠 센터냐고요. 뭐 문화센터? 아닙니다. 첨단 단지를 세워야죠. 그런데요, 인공지능 로봇이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고 누가 그러던데 에이. 무서운 일 아닌가요? 로봇한테 일자리도 다 뺏긴다던데.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간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로봇 때문에 인간들은 편해진다 이겁니다. 이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혁명이 뭔지 아십니까? 혁명은 언제나 초인을 위한 겁니다. 위버맨쉬. 어차피 모두를 위한 혁명은 없어요. 인류는 이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막지 마세요. 아니 그러면 결국엔 소수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말 아니에요? 무섭다. 너무 비인간적이네 그러니까 정말. 비인간적이야. 나타샤. 아까부터 인간 하는데 100년 전만 해도 여성과 아이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 아세요? 역사를 통해 인류는 인간의 범위를 계속해서 조정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은 인간의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왔지만 하지만 그 반대는 안 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인간이라고 다 같은 인간이 아니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 옵니다. 그리고 초인들을 위한 세상이 열려요. 로봇이 주인공인 세상, 그리고 그 로봇의 주인이 되는 초인. 우린 신이 되는 겁니다. 호모데우스. 네, 저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이 편에 계신 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배 선생님, 나 선생님, 먼저 병이 나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건 알겠는데 그게 이 마을에는 어떤 유익이 되죠? 그 부분을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요. 네, 물론 두 분이 아까 해주신 말씀에 의하면 기다리신다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유익을 주실 거라고도 하실 것 같은데 뭐 오신다는 그분이야 여러분이 이곳 대합실에서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오시는 거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곳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것이 마을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처음에 토론 주제 말씀하실 때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제 기다림이 누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건지. 누구한테 감동을 준 적이 있는지? 베시요. 아이고 베시. 베시요. 아이고 나씨. 아이고 저 있네. 아이고 저기. 반갑다. 나도 반갑다. 아이고 베시 나씨. 우리 저번에 반찬 얻어 먹었잖아. 이거 반찬도 너무 맛있어. 아이고 맛있었지. 아이고 엄청 맛있었지. 맞네. 우리 온 김에 나씨하고 베시 자랑 한번 하고 가도 되나? 아이고 좋지. 아이고 좋지. 보소.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된다. 그분들은 알지 못하지. 눈 돌리면 다른 세상 있는 걸. 누구든 알지 못하지. 낮 지나면 밤이 온다는 걸. 그들은 알지 못해. 으리으리한 스포츠센터 꿈도 못 꾸는 노인.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는 외로운 영혼들. 그런 사람 있다는 걸 누구들은 알지 못하지. 벌써 허기진 방에 반찬 나르는 소문을. 벌써 마사지 해주는 손 말 건네는 이 누구들은 몰라. 벌써 이 양반들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 세월이 좋다 하지만 세월이 우리 편이 아닌 걸 똑똑한 너희들은 알지 못해. 놀리면 다른 세상 있다는 걸 아나. 이 양반들 없으면 안 된다 아이가. 아유 최고요. 역시 최고요. 보소. 아이고 잘 놀았다. 아이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저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지. 아이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얼른 가자. 아이고 그래. 가자. 하던 거 해라. 아이, 간다. 반가웠다. 간다. 가세요. 그렇다면 이건 분명 마을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소외받는 어르신들에게는. 우리도 뭐 저렇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 없어? 아니 많지. 그래요? 그럼 이번엔 당신이 말해봐요. 어서. 박수. 떨려가지고. 그래요. 뭐 봉사 이런 건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요새 그런 거 당신들이 안 해도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그게 이름이 뭐더라? 사회복지사. 그 사람들이 훨씬 배운 사람들이고 우리들 세금으로 그 사람도 월급 주는 거니까 경제를 살려서 세금을 내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옳소. 그렇지. 생각해봐요. 우리 마을에 번듯한 스포츠 센터 하나 싹 생기고 이게 으리으리한 스포츠 센터 하나 딱 생기고 그게 우리 마을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안 들려요? 땅값 오르는 소리, 감동적인 소리 잘 들어. 오른다 땅값이 올라. 이보다 감동적인 말이 있을까?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 오르고 마침내 태어난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 호모데우스 조물주 위에 건물주, 전환
그걸 몰라가지고. 부동산 가치 상승, 고용 창출, 소비 증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그거지. 아이고 저기 그 사람들 몰려드는 얘기 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 사거리에서 빵집을 하고 있는 오 사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적에는 아주 꼬마였는데 확실히 그때는 뭘 잘 몰랐죠. 아유 그렇다고 지금 뭘 아는 거는 아니지만 경제관념 아이고 그런 거 있지도 않았죠. 그 오죽하면 우리 단골 대사가 생각 좀 하고 움직여라 였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에 그분이 오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소녀는 사람들 모이는 게 너무 좋아서 따라갔죠. 엄마는 소년의 도시락을 싸주셨고, 그런데 신기하죠? 소녀는 그분 말씀 듣느라 도시락 먹는 것도 잊었고, 말씀도 좋지만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게 재밌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그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흘러 소녀는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배고픈 것도 전염인 거 아시죠? 여기저기서 꼬르륵거리는데 그때 그분이 한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거라. 그 말씀 들은 제자 얼굴 표정이 변했죠. 그리고 말했죠. 물론 속으로 우리가 밥을 다 줄 수 있다고. 그런데 그때 왜 그런지 소년의 머릿속엔 한 말씀이 떠올랐죠. 떡 이야기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분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살면서 싸워야 할 일이 생기면 꼭 말씀으로 싸우라고 하셨죠. 소녀는 순간 나도 저분 같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저분 같은 어른으로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도시락을 그분께 가지고 갔습니다. 소년의 주특기는 생각 없이 나서기였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도 저분처럼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가 사주신 제 도시락을 들고 그분께 나갔습니다. 소년의 주특기는 생각 없이 나서기였으니까요.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기도하고 제 도시락을 나눠주시는데 제 도시락에서 떡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처음엔 제 도시락에 떡이 5개만 있었는데 그게 우리 엄마 특제 보리떡이거든요. 그게 엄청 맛있는 건데 그게 계속해서 나왔다니까요. 진짜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건 떡이 계속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 도시락에 떡이 엄청 쌓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딱 5개. 전 5개 그대로였죠. 엄청 맛있는 우리 엄마 보리떡이 50개도 500개도 아닌 5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회자님, 설마 저 이야기를 그대로 믿으시는 건 아니죠? 아니, 당시에 무슨 그 3D 프린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똑같은 떡이 계속 복사돼서 나오냐고요? 100번 양보해서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진짜 사실이라면 질서, 경제 다 무너져요. 공짜 떡 먹으면 뭐 당장들은 좋으시겠지. 아이 공짜 좋지. 근데 그 사람들 거기 익숙해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노동자들이 일은 안 하고 공짜만 졸졸 따라다니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저러면 동네 식당도 다 망하고 공장도 다 망해요. 저런 식당 있으면 당장 단속해야 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그날 떡 먹은 사람들한테 다 세금을 걷어야 돼요. 취득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 자꾸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작은 것부터 철저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 된다고요. 세금 문제는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네요. 그렇지. 그렇지만
이건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삼을 수 없고요. 사장님,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 그 도시락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 예,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아유, 근데 어차피 그게 지금은 작동을 멈췄어요. 그날 분명히 제 도시락에는 떡이 5개만 있었지만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충분히 먹고 쌓이기 시작하니까 기적도 멈추던데요. 아, 그건 아깝네. 진짜였으면 도시락집 내가지고 평생 먹고 살았을 거야. 에이, 요새 누가 버리떡을 먹어요? 우리 엄마 보리떡은 진짜 맛있다니까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됩니까? 사회자님, 여기 계신 분들 좀 다 이상한 거 맞아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아이, 어디서 말이 나오냐? 보리떡을 먹으면 무슨 말이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대한 진실 여부는 이 자리에서 따지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건 사장님이 여기서 빵집을 내고 기다리시는 게 마을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인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하실 말씀은 있으실까요? 유익은 무슨 유익이에요? 저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사람들이 공짜만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대재앙이라고요. 근데 저 빵집만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빵집은 무슨? 아니, 혹시나 해가지고 내가 이거 검색해봤더니 저 집이 그 7시내 고향이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거 손님도 엄청 많고 그거 우리 마을 경제에도 도움이 좀 되잖아. 그리고 나도 먹어봤는데 빵이 맛있긴 맛있어. 맛있다니까. 조금만. 하긴 저 사람 게으르지 않더라고. 진짜 열심히 일하더라고. 과찬이죠. 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정말. 빵집이 유명하군요. 빵이 유명하면 빵도 많이 파셨겠네요. 모은 돈도 꽤 되시겠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니요. 딱 5개요. 빵이 계속해서 늘어나려면 딱 5개만 있어야 되거든. 그날 봤어요. 쌓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던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기적을 보고 싶었어요. 아니죠. 사실 기적이라기보다는 그날의 그 분위기, 그 행복감을 맛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제 도시락으로 충분히 먹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여기 남아서 빵집을 냈죠. 5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눴고요. 쌓이기 시작하면 늘어나지도 않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뻥. 그렇기도 하네요. 애초에 그 자리에 떡이 많았다면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도 빵집은 오래 하셨지만 모은 돈은 그대로라는 말씀이셨군요. 저기요. 용역청년도 무슨 할 말이? 뭐 자네도 한마디 해. 앞으로 나와. 나와. 괜찮아. 자네가 보기에도 저건 아니지. 뭐 말도 안 되는 허풍들을 그냥. 아이고. 아니,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 없이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그때 엄마가 직장에서 다치셔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배가 고팠는데 그때 저 빵집 아저씨께서 빵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매일매일요. 병원비도 내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 아저씨 여기 계신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알바로 나섰지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참, 요즘 애들은 좀 근성이 없어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래? 진짜. 맞아. 아유, 저. 기다려봐요. 자자. 그래요. 저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건 좋습니다. 좋지. 아니. 아주 훌륭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리고 복지금과 지원금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가 살아야 돼요. 저런 빵집으로는 안 되지. 아까부터 자꾸 기적 하시는데 진짜 기적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5,000명이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다들 대단한 걸 좀 이렇게 하시는데 대단하지. 상권이 살아나면 5만 명이 10년, 20년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래? 아니, 5천만 명이 놀고 먹을 수 있다니까요. 로봇이 빵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대가 옵니다. 기적이 눈앞에 있어요. 첨단 단지를 세워야 돼요.
모두가 신이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호모데우스 위버맨씨 회개하라, 신시대가 가까웠다. 어디 저쪽으로 가면 돼? 기계가 따로 움직이네. 저런 말, 아유, 기계가 신기해. 뭘또 신기하기까지 해. 저기 이 노인도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이야기가 자꾸 돈과 관련해서 흘러가는데 다들 내 이야기도 들어보시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오. 하지만 나도 열심히 노력했지. 우리 금수저들 사이에도 경쟁이라는 게 있으니. 다들 알다시피 우린 우리끼리 모여 다녔는데 사람들은 우릴 부러워했지. 우린 그럴 만한 삶을 누렸고. 근데 우린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이상하지. 가진 게 그렇게 많았어도 다들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너무 세서인지 어떨 땐 우리가 봐도 우린 좀 이상했지. 금수저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달을 때쯤 바람이 불었네. 다른 바람, 어려운 바람, 예수라는 바람. 친구 한 명이 바람을 잡고자 달려갔네. 자신감 넘쳤던 친구. 하지만 가득 찬 그 친구의 주머니는 그 바람을 담을 수 없었지. 다른 바람, 어려운 바람, 예수라는 바람. 우리 중에서도 조금 다른 기대를 받고 잘 나가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난다고 가더라고. 그런데 돌아와서 어땠냐고 물어보니 말을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재산을 나누라고 했다더군. 재산이 어마어마했는데 그걸 다 나누라니. 청년이 당황했었나 봐. 결국 그분 따르는 걸 포기했지. 근데 그 뒤로 그 친구 로마 관원 관련 사업이 꼬여서 결국 다 망했어. 안 된 일이지. 그 많던 재산을 잃고 나니 결국 사람이 미쳐버리더군. 금수저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달을 때쯤 바람이 불었네. 다른 바람, 어려운 바람, 예수라는 바람.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랑 내 친구는 그분을 찾아갔지. 근데 우리한텐 재산 반란 얘기나 하시고 대뜸 그러시더군. 다시 태어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기억하세요. 다시 태어나세요. 하지만 어려운 길, 멀지만 가까운 길. 다시 태어나라니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이후로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 그 말을 제대로 깨닫게 된 건 그분이 죽고 나서였다네. 누군가는 돌아가신 그분 무덤을 준비해야 될 텐데 반역자로 몰려 죽음을 당한 사람을 위해
무덤을 내놓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니 자칫하면 반역도로 물릴 수 있는 일이니까 내 무덤을 그분을 위해 바칠까, 이런 일에 내 목숨을 걸어도 되나 고민하면서 많이 생각했어. 근데 그때 알겠더라고. 언제나 고통이 따르니 열매에 대한 믿음 없다면 꽃이 떨어질 수 없는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서 말을 내딛느니 생과 사이의 갈림길에서 말을 내딛느니. 하지만 일단 태어나야 삶이 펼쳐지는 거 아닌가? 다시 태어나야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 고통은 늘 따르지. 어떨 땐 재산을 팔아야 하는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 없다네. 그 후로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내 재산을 다 나눴는데 지금은 신기하게 가난해도 행복해. 오히려 재산이 더 늘은 것 같다니까. 어르신 이야기는 저도 들어본 것도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조남을 여쭤봐도 될까요? 요셉이라네. 아리마대 사람이지. 영감님! 제가 다시 태어나게 해드릴게요. 영원히 죽지 않는 기계 인간으로. 그 재산 딱 반만 주시면 된다니까요. 죽지만 않는다고 그게 사는 건가? 삶에는 의미가 있어야 된다네. 그게 인간의 존엄이지. 그것도 해드릴게요. 의미도 프로그램 할 수 있다니까요. 영혼 같은 건 저희가 리셋해드릴 수 있어요. 리부팅, 기억까지도 완벽하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자네는 다시 태어나긴 한 것 같은데 영 이상하게 태어났군. 아니 이 마을에 최첨단 단지가 생기면 제가 영감님 완전 새롭게 태어나게 해드릴 수 있다니까요. 네네. 또 다른 사연으로 여기서 기다리시는 분은 없으실까요? 저는 그냥 좋아요. 여기 분위기가. 근데 저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스포츠 센터가 돼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네. 다시 토론을 진행할 건데요. 네. 여태까지 이야기를 한 걸 토대로 하자면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다들 무슨 기적 그런 걸 경험하셨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고요. 혹시 다른 이유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은 없으실까요? 하긴 나라도 뭐 저런 기적 경험했다면 당연히 기다리겠죠. 아이 근데 저렇게 막 빵이 늘어나고 병이 뚝딱뚝딱 나와버리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요즘 시대에 말이나 되냐고. 말이 되는 소리. 저기요, 사회자님.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저도 기적을 보긴 해서요. 또 기적이래. 옛날에요? 하긴 저렇게 기다리려면 기적이라도 봤어야죠. 맨정신으로 저렇게들 기다리는 건 어렵겠지. 어려워. 아니요. 기적을 본 건 사실이지만 제가 기다리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리려고 기다리신다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뭔가 다 받으셨거든요. 아니 뭐 군대 간 자식이 다시 돌아온대요? 뭘 또 준비했다는 거야 진짜. 저게 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소리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도 그분 기다리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분께 드릴 게 있어서 기다리신다고요? 네, 사연이 좀 있어서요. 저와 제 동생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오빠와 함께 살았어요. 그분이 오가는 길에 마을 근처에 오시면 꼭 저희 집에 들르셨죠. 저희 세 남매 모두 그분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그분 말씀 듣는 걸 정말 좋아했죠. 그분이 말씀을 재밌게 해주셨나 봐요. 네, 물론 재미도 있었지만
뭐랄까? 그분 말씀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분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속에서 파도가 일었거든요. 파도요? 네. 그 파도가 일어 아프고 슬픈 순간 잊고 싶은 기억들 말끔히 씻어주고 그 파도가 일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저 멀리 세상까지 단숨에 갈 수 있었죠. 그 여름 달리 바닥부터 솟아나는 청량한 꿈이 있어. 그 여름 달리 빨갛게 다듬어지는 둥근 마음이 있어. 그 여름 갈릴리 그분이라는 파도가 일면 말갛게 다듬어지는 둥근 마음이 있어. 저도 언제 그분 말씀 한번 듣고 싶어지는데요. 아이 사회자님 중립을 지키셔야지. 이거 아까부터 영.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날도 여느 날같이 그분이 오신다길래 저는 버선바람으로 달려나갔었어요. 그분이 오셨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손님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저는 정성껏 식사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주방에서 정신없이 이것저것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가? 저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그 많은 일들을 정신없이 혼자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동생을 찾았죠. 동생이 거들면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이가 없지 뭐예요? 아 왜? 저는 주방에서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방 안에 턱하니 퍼질러 앉아서 팔자 좋게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조용히 눈치를 줬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걘 일어날 생각을 않더라고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죠. 아유 듣는 나도 화가 난다. 아니 저도 한성질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동생도 동생이지만 저 바쁜 거 뻔히 아시면서 동생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분도 그러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동생만 불러내려고 했지만 또 순간 억울해서 그분께 따졌죠. 아니 저도 말씀 듣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일하는 거 안 보이시냐고. 동생한테 나와서 일 좀 거들라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분위기는 싸해졌죠. 그런데 진짜 서운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무엇 때문이었죠? 아니 당연히 동생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았던 그분이
아니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머, 뭐라고요? 저 그 말씀 한자도 빼먹지 않고 기억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꼭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그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진짜 열받았겠네. 근데 그분이라는 사람 좀 이상하시다. 아니, 어떻게 자기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전 그날 완전 바보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일은 일대로 다 하고 망신은 또 망신대로 다 당하고. 아니 저는 그저 동생이 도우면 더 많은 걸 더 빨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였는데. 아이 나 같았으면 그 준비해놓은 음식 싹 다 갖다 엎어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예요. 그날 열받고 억울해서 한을 품고 그분을 기다린다. 뭐 그런 거죠? 맞죠, 맞죠? 뭔가 복수극이 펼쳐지는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알았어. 재밌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그날은 손님들도 많고 그냥 제가 참았어요. 아니 저 그리고 그렇게 나쁘거나 속 좁은 사람 아니에요. 동생도 많이 사랑한다고. 인물 나셨네, 인물 나셨어.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건 그 이후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건 무슨 사건이었죠? 저희 마을에 시몬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시몬이 감사도 하고 정계복귀도 기념할 겸 겸사겸사 마을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날은 저도 그냥 손님으로 참석해서 그분 곁에서 말씀과 음식을 나눌 수 있었고 정말 좋았죠. 그런데 음식 나오는 중에 제 동생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딜 갔다 오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그분은 제 동생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뭔가 너무 복잡해서 제가 짐작도 못할 그런 눈빛이었어요. 사랑, 고마움, 대견함, 기특함, 뭐 그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듯한. 그런데 난 그런 눈빛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있나? 순간 또 시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뒤 저 포함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일이 벌어졌어요. 제 동생이 옥합 하나를 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게 보자기에 쌓여있어서 몰랐어요. 그 애가 그걸 깨트리고 그분 발에 붙는데 뭐를 부었죠? 나드였어요. 한드는 될 것 같은 나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살면서 구경도 못하고 죽을 때나 몇 방울 두를 수 있는 이런 비싼 향유 말이에요. 비싸? 뭐 얼마나 비싼데? 수천만 원은 됐을 거예요. 그걸 바닥에다가 부었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죠. 당연하지. 그 순간 그 방에는 너무나 다른 눈빛들이 허공에 충돌했어요. 경악, 계산, 안타까움, 그리고 분노. 그런데 저는 알았죠. 그 애가 그렇게 어렵게 모은 자기 재산을 다 털었구나. 그게 어떻게 모은 겁니까? 그런데 모두가 경악할 때 그분은 제 동생이 들어오는 장면부터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그 부모들이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응원하며 바라보듯 말이에요. 옥합이 깨지고 향유가 쏟아지고 마리아 눈물이 쏟아지고 사람들 경악하는 시선들 쏟아지고 여기저기 안타까운 가십들 쏟아지고 코를 찌르는 향내에 재채기가 쏟아지고 쏟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날 그 순간 그 바닥에 쏟아질 때 저는 모아져
왜요? 뭘 깨달았는데요? 그날이요.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던 그날. 아, 뭐 그쪽 서운했다던 날. 그날 저는 그분을 위해서 저 혼자만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눈치없이 앉아있던 마리아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답지 않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야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창피하답니다.
그분 말씀을 들으며 자기 평생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마리아를 겉으로만 보고 쟨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투정만 부렸으니 마리아의 가슴엔 말씀이 쌓이고 있었던 거죠.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분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마리아를 씻어주고 들어올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한 거였죠. 말씀에 밀려. 저는 그날 완전 한 방 먹은 느낌이었어요. 기집애, 귀뜸이라도 해주지. 화끈거리는 얼굴을 진정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도 무언가 해야겠다.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도 파도는 충분히 일었고 나도 다른 세상으로 나갈 준비는 이미 다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도 닻을 자르고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한텐 그 기회가 안 왔어요. 왜요? 옥합이요. 저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떠나셨거든요. 에이, 뭐 버스 떠났네, 떠났어. 그래도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옥합을 준비해서. 그분 오시면 드리려고요. 그분께 옥합을 드리려고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셨군요. 그랬죠. 얼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그럼 지금은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기다리는 건 맞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옥합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오셔도 드릴 게 없어요. 파셨다고요? 아니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셨는데 왜 파셨죠? 그게 아는 아이가 아픈데 수술비가 부족했거든요. 거봐요. 이래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가지고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의료보험을 확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이 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인지.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래서 뉴스 고모고 안 봐요. 연말에는 길거리에도 안 나간다고요. 보실래요, 제 옷가? 너무 예쁘죠? 이거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그분 오시면 드릴 거예요. 진짜 힘든 결정을 하셨네요. 간절하게 기다리셨는데 옥합을 파셨다니. 그런데 진짜 이상하죠? 제가 그분 오시면 드리려고 정말 간절하게 모았던 옥합이었는데 제 인생이 담긴 그런 옥합이었는데 그걸 팔면서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그분이 제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거든요. 마리아를 보셨던 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잘한다 마르다야. 그래 잘한다 마르다야. 박수 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픈 아이를 위해 옥합을 팔았다. 이 이야기 역시 기다림이 마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니까 아픈 아이들한테 인공모험을 선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아픈 아이들이 안 생기죠. 알았어, 정이 많아가지고 그래. 그런데요. 제가 이 편에 계신 분들에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기다리신다는 그분, 그리고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지금 어디쯤 오신 거죠? 대합실, 기다릴 때 만날 합, 만남을 기다리는 곳. 대합실은 만남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쭉 지켜오신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실천하신 분들이고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 선생님과 나 선생님. 네. 두 분께서는 아파서 자리에만 누워 계시고 소외된 채 외롭게 살아가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고쳐주셨다고 했죠? 네. 그런데 두 분은 지금 아프신 어르신들이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아파서 자리에만 누워 계신 분들이 마사지를 받고 일어날 힘과 위로를 얻는다. 소외된 채 외롭게 살아가던 분들이 오래간만에 대화 상대를 만나 웃으신다. 이건 기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의 내용과는 비슷하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빵집 사장님과 용역 청년. 예. 저요. 네. 이 용역 청년은 저를 알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 청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 구청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지원차 갔었는데 거기에 이 청년이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 제가 감동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려웠던 시절에 도움을 받고 지금도 형편은 넉넉하지 않지만 남을 돕는 모습이라 그런 걸 보면 오 사장님이 그때 나눈 빵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 아닌가요? 아이고, 그게 또 그렇게 되나? 이것 또한 기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빵은 오늘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네. 아주머니께서는 그분을 위한 옥합을 쭉 준비해 오셨는데 그걸 그분이 아닌 아픈 아이를 위해 파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옥합은 없으시고요. 네. 아주머니께서도 동생분처럼 그분 발 아래 직접 옥합을 깬 건 아니지만 아주머니의 옥합의 향만큼은 지금 이 마을 전체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이제 또 옥합 준비하실 거죠? 네, 맞아요. 옥합 꼭 준비해서 그분 오시면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뭐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 기적의 내용이 지금도 각자 자리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것 같다는. 물론 진짜 기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비슷하니 그것 또한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그분을 이미 저는 여러분들은 만나신 것 같은데요. 네? 만났다고요? 그분을요? 만났어요? 네. 근데 그게 이곳 대합실에선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마을에서요. 혹시 그분 마을로 오신 건 아니죠? 마을에요? 맞아.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언덕에 모아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분이 오셨다면 우리가 여기서 앉아 있을 게 아니에요. 얼른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야 돼요. 맞아요. 다들 마을로 가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얼른 가. 어휴, 빵 하나씩 먹고 갔어. 뭐지? 갔네? 아이 그렇게 나가래도 안 나가더니 정말 역시 사회자님 능력 있으시네요. 아유, 드디어 이 기적 대잔치가 끝났네. 근데 여기가 대합실인데 기다린다는 사람들 다 나가고 우리 왜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갑시다. 아니 뭐 아무튼 자 이제 사람들 다 나갔으니까 빨리 철거하고 스포츠 센터나 짓자고요. 아니죠. 첨단 기술 단지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요. 그 기계 인간 그 말 좀 그만해. 자, 그만 싸우고 갑시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다른데 또 봐야죠. 사회자님 오늘 결론은 당연히 스포츠 센터겠죠? 아니 설마 뭐 기적 이런 걸 적어 놓으신 건 아니겠죠? 기적. 아이, 똑똑하시니까 배운 사람 빨리 가. 기계야? 신기하네. 배심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대합실,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저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마을에 유익할까요? 아니면 스포츠 센터나 첨단 단지를 세워 경제를 살리는 것이 마을에 더 유익할까요? 같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평생 기다리는 일,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향기가 있다면 만남이 조금 늦어진다 해도 충분히 마을을 위해 지켜볼 만한 일 아닐까요?
아,